한동훈 의원은 직접 복당 얘기를 서두를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님을 지지하는 친윤계 의원 및 패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복당을 계속 얘기하고 요구해야 해요. 오늘 영상은 저의 얘기가 그대로 한동훈 의원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친한계 박정훈 의원에게서 그대로 나옵니다. 하루빨리 장동혁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외치고 요구해야 이루어집니다. 국힘을 기득권을 붕괴시키고 공간을 만들어준 뒤 한동훈 의원이 들어가면 보수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응원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한동훈 의원 스스로가 복당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의원이 되셨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을 보면 그들에게 힘을 모아주는 그리고 지지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동지 커뮤니티를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힘의 시초가 되어주세요. 이번 선거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함께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들끼리 으쌰라으쌰하고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고 관련 기사 및 행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한동훈 의원에게 엄청난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후원해주시는 첼리니님, 전영재님, 딴따님, 리님, 위자금님, 손은희님, 최성태님, XBS님, 서윤성님, 슈퍼캡틴 마스터님, 노윤옥님, 이미출님, 주한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동훈 의원 인터뷰 영상이 끝에 나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확실하거든요. 자, 부산시장 박형준 왜 떨어졌어요? 애매모호한 태도? 그렇죠. 딴 건 모르겠는데 부산이니까 보수적인 데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항상 단일화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액션은 없었어요. 입으로만 단일화하고 그건 바로 뭐냐면 나는 단일화를 원한다. 둘 다 내 편이다. 나는 두 사람 다 편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개소식 할 때 어딜 갔어요? 박민식한테 갔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차가 고장나서 못 간다고 할 것 같다. 나타난 거야 거기에.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땐 편든 거거든 저쪽.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부산의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 저 자식 봐라. 박민식 편을 드네.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찍어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슬아슬한 표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장동영 묻은 애들은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그냥 쫙 다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까? 장동영 체제를 갖다 청산하라는 거고 당선된 사람들 보면은 오세훈은 어땠어요? 선을 너 그었습니다. 오지 마라. 손을 딱 걷죠. 네. 그다음에 아예 숟가락도 얹지 마라. 배현진이 막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배현진이 뭐냐? 너 숟가락 얹지 마라. 딱 잘라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오세훈의 그 승리의 그 비결이었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이동도 마찬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장동혁 체제와 완전히 선을 그은 그런 사람들이고 네. 장동혁 묻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지금 장동혁 체제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가 뭐야? 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보세요. 얼마입니까? 15.8인가 받았죠? 네. 근데 한동훈 얼마 받았죠? 43 받았습니다. 몇 배예요? 거의 3배입니다. 3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돌파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이 누구냐? 주진우야. 거기 묻어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줄을 잘못 썼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가능해 보이지. 저 강성들, 저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가? 내가 어떻게 공천받아? 라고 하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국힘 지지자의 대다수가 지금 한동훈으로 왔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정치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을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 아줌마가요. 내가 원래 윤호겐이었는데 요번에 내가 너를 찍겠다. 나는 윤호겐이었고 아직도 윤호겐이다. 하지만 요번엔 내가 너를 찍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타협하고 거기 빌부터 가고 거기 편승하려고 하고 장동혁은 그 덕에 이제 대표가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덕을 봐가지고 공천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당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좀 확실하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뭐냐? 유권자들의 준엄의 명령입니다. 장동혁 아웃 이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SNS를 올렸습니다. 세기를 가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취재하는 기자들은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죠. 근데 절대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연임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계속 그 임기를 갖다 수행하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선거 기간 내에도 좀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그냥 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표 역할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당대표 역할을 대신한 게 누구예요? 그래서 박근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이명박 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캠프들은 다 따로 차렸단 말이죠. 그렇게 따로 차린 데는 또 됐어요. 근데 장동영 묻은 데 또 안 됐거든요. 그럼 충남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너는 이미 아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좀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치적 좀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 사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아 그래도 이기지 않았냐? 뭐 우리 진 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물러나야 돼? 이렇게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잖아요. 그럼 또 그 카드를 할 겁니다. 재심 투표. 나 재심 받겠다. 네. 투표형 강성지지층이고. 네. 그 강성지지층 의지해가지고 내 생명을 갖다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가능성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사퇴를 하는데 예. 사퇴는 오케이 사퇴하겠다. 당대표 선거가 또 이뤄질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가 치러질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출마하겠다.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퇴를 안 하거나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 치면은 일단은 강성지지층에 의존해가지고 재신임 투표 이런 거 승부수를 또 던질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끝까지 또아리를 들고 거기서 버티는 한 국힘은 희망이 없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부산 북갑의 선거잖아요. 예. 박민식 거 한번 꼬라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딱 박민식이 그 꼬라지가 직계 국힘 꼬라지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미니어처예요. 그 선거운동 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머리 빡빡빡 깎죠. 예. 그 다음에 애들한테 다가가. 그러니까 애기들이 깍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머리 깎은 조폭이 다가거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어때요? 시뻘건 옷을, 그 다음에 머리까지 빡빡 깎은 사람이 오니까 애들이 막 울어. 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봤어요? 동영상이라고 찍었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보트 경기할 때 애들이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주는 거요? 그거 왜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나중에 한번 짤로 만들어서 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 그 다음에 이상한 춤을 춰요. 길바닥에서. 그게 뭐냐면 젊은 층에 다가가겠다라는 건데 젊은 층들 그거 보면 징그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봐요. 그냥 눈만 뜨면 배신자 그래서 온갖 욕설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슬퍼러게.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추함들과 그 비열함들과 그 다음에 그 무능함.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게 박민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식이라는 것은 장동혁 지도체제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그냥 극한을 보여준 거죠.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받았습니까? 20% 밑으로. 그래도 선거비는 보존받더라고요. 예. 나는 그냥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 15%는 넘겼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10에서 15%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에 비하면 지금 3분의 3분의 1도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들의 꼬라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힘 지지층 또는 더 많은 보수 지지층이 너희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성 지지층 요거 하나 가지고 버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민심 국민들은 12대 4입니다. 또 재보궐선거는 9대 4대 1입니다. 자, 이 민심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아무리 후지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한심하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막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 그 경고를 분명하게 준 거예요. 예. 이번에 이게 예비 경고입니다. 만약에 공소 취소 이거 갖다 강행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대통령 일 잘하잖아. 잘하는 일만 해 그냥. 그럼 나도 박수 쳐주지.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분명히 날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은 장동영 아웃이에요.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너선 안 된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니냐 선거로. 특히 아주 처절하게 입증된 게 어디냐. 북구갑이잖아요. 예. 북구갑이 국민의힘의 미래야. 현재고 미래거든요. 네. 그걸로 계속 갈래?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동영 너 아웃해야 돼. 알아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장동영이 지금 뭡니까? 약간 망상증이 있거든요. 자기가 대권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 택도 없잖아요. 대권 후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한동훈을 갖다 경쟁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잘라내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대권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약간 과대망상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심신상실 상태거든요. 그 이상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막 미국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동혁 아웃. 이건 분명하게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이제 참패를 하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은 광역단체장 중에 저희가 현역이 대부분 다 나갔어요. 현역이 아닌 곳이 거의 없었어요. 어허. 근데 그 현역이 나가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충청권의 우리 지자체장들 중에는 일 잘했다. 뭐 대전시장이나 예,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현역들이 다 8명이나 졌단 말이에요. 예. 그건 참패죠. 어. 근데 참패가 벌어진 원인 예.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우리가 2년 뒤 총선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절차들이 예.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 결과의 진단을 놓고 의원님은 참패. 대부분 언론도 졌다. 국민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면 야, 젖잘싸. 서울 이겼잖아. 대구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겼잖아. 예? 그리고 재보궐도 평택 이겼잖아. 또 어디 이겼죠? 공주도 이겼잖아. 의석수도 늘었고 제일 중요한 서울 지켰는데 뭘 그렇게 또 참패야.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부 입장에서. 근데 예. 그게 지도부의 공이라면은 그런 얘기를 해도 아. 당당하죠. 예. 근데 야, 저게 자기들이 무슨 공을 공을 기여를 했다고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일반 국민들은 좀 들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관여한 곳, 친동욱 최고위원 등이 관여한 곳은 다 졌어요. 충남 싹 졌습니다. 충청도요? 그냥. 예, 충청도도 뿐만이 아니고 부산도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가다가 폭락을 하게 된 계기가 장동혁 지도부가 다녀온 뒤에요. 개소시에. 예.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장동혁 지도부하고 함께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될 수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구청장 선거는 우리가 더 많이 이겼거든요. 부산은. 예. 근데도 시장은 전재수를 찍은 거예요. 아, 구청장은 국민의힘 찍고 야, 희한하네. 그러니까 시장은 교차 투표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거 전략에 굉장히 실패였고 예. 그 책임의 중심에 장동혁 지도부,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분들이 예.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진 거예요. 오로지 한 곳 장동혁 지도부가 가서 이긴 곳이 부여청양이에요. 공주 부여청양. 공주부여청양. 여기는 예. 6월 2일 날 갔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날 갔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된 거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긴데 서울은 뭐 한 번도 같이 안 한 거. 예. 출범식도 안 오고 예. 뭐 장동혁 지도부하고 완전히 절연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한 경남도 그렇죠. 경남도 못 오게 했잖아요. 박완수 지사가. 예. 그러니까 그거 두 곳만 이긴 거고 예. 나머지 TK 지역이야. 거긴 우리가 그 뭐 이긴 거 갖고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택을도 그렇네요. 평택을도 못 오게 했잖아요. 예. 평택을은 사실상 여권 내부에 분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곳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장동혁 대표는 희망의 불씨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우리 진영이 이기기 위한 희망의 불씨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희망의 불씨인지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 나왔으니까 장동욱 대표 SNS 메시지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쉬운 선거 결과입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당원들과 그러니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거는 내가 안 물러나도 되는 희망의 불씨라고 저는 예. 보고요. 서울이었다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이 당원들을 계속 강조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예. 아무리 민심이 뭐라고 하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든 당원들이 날 지켜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부산 북갑 선거를 보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박민식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의 아바타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를 우리 당원들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선거 패배 이후에는 저는 허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예. 장동혁 지금 대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미 깨졌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장동욱 대표가 당원 표심이 있으니까 뭐 예전에 한번 요구했던 신임 투표 같은 걸 가지고 정면 도파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지금 신인 투표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진다고 봅니다. 당원 상대로 100%도요? 왜냐하면 이 체제로 다음 총선 치러야 되는데 예. 그럼 장동혁 얼굴로 총선 치러서 이길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당원들이 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장동혁 가는 데는 다 졌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의 여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거의 저승사자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네. 장동혁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자각이 난 이번 선거로 예.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했잖아요. 어제요? 네, 했어요. 의원님 가셨죠? 갔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게 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여러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요.
없었어요. 없었고 조용해요? 막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너무 표정이 좋으니까 예. 의원들이 야 이거 선거 승리한 정당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서 예. 썼더라고요. 그래요? 뭐 예. 의원들이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서는 아, 그렇죠. 반갑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식의 기사들을 언론이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분위기가 그랬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선거 승리 그리고 경남 승리 이걸 가지고 이 지도 체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친윤들의 그 안도감 예.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보긴 합니다. 아, 서울 경남 예. 지역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총선에서 또 지면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총에서 어제 대표 지도부의 거취 문제라든지 장 대표에 대한 없었어요.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예, 전혀 없었어요. 장 대표 왜 안 왔대요? 피곤해서 안 왔다는 거잖아요. 아, 그 전날 성관이가 안 다 하라고? 피곤하죠. 누구는 안 피곤해요. 아니 다 뭐 밤새고 저도 뭐 밤새 KBS에서 예. 그저 봤어요, 대표 저도. 방송하고 예. 그랬는데 다 피곤하죠. 잠 한숨도 못 자고 온 거예요. 아니 왜냐면 건강상의 이유라고 당에서 발표를 했던데 그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 전날 성관이 막 해서 그 항의 방문하고 막 아프다는 것보다는 이런 거 제가 피곤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다 피곤합니다. 저도. 저도 어제 피곤했는데 방송했는데 근데 나오면은 이제 거취 문제를 사람들이 거론할 수밖에 없고 예. 장 대표 없는 자리에서 거론하기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 대표가 나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고 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정무적 판단해서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정무적 판단으로 피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장 대표 거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물러나야죠, 뭐. 지금은 물러나야 된다는. 지도부까지 싹 아니 장 대표가 물러나면 지도부는 아. 당연히 물러나는 거예요. 예. 지도부의 지금 최고위원 중에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와가지고 서울 선거에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오세훈 선거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저 출범식 할 때도 안 왔어요. 근데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저기 그건 모르죠. 오 시장에 원하지 않는 나중에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보시고요. 예. 근데 부산은 갔잖아요. 예. 가서 화정우 화이팅. 그리고 우리 화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선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야 되고 이번 선거가 어렵게 된 데는 한동훈 제명이라는 당을 두동강이 내는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독주, 뭐 자기 죄를 없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견지하지 못한 데는 우리 당이 분열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열의 씨앗은 한동훈 제명입니다. 근데 제명 사유가 말이 안 되는 제명 사유였고 본인하고도 무관한 것으로 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장동혁, 신동욱, 송원석이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들 누구도 공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명에. 근데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명에 찬성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번 선거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만도 못한 이렇게 이제 한번 장 대표를 직격을 했던데. 예. 그럼 조국 대표 선거 책임 참패 저 선거 책임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것처럼 장 대표도 당장 물러나라 이 말씀이신데 조국, 지금 분위기는 장 대표 물러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예.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막 계속 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 대표 그만해야 된다고. 예, 근데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 합니다. 예. 이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부적으로 고려를 할 텐데 예. 저는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두려움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은 대의 명분이라는 것들을 놓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이 계엄 이후에 올바로 쇄신하는지를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이라는 얼굴 그리고 계엄에 옹호하는 듯한 처음에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 앞장서 있으면 우리 당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추경호의 승리 저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김부겸 후보가 47%를 받은 게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추경호 승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정당에 예. 2년 뒤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쇄신하고 얼굴 바꾸고 지금부터 2년 동안 노력을 해야 예.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죠. 그 권영세 의원이요. 10일인가요? 국회에서 세미나를 여는데 제목이 진보 10년 더 간다.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현 장동욱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보수 재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요 움직임의 의미는 뭐라고 봐요? 진보 10년 더 간다는 건 전 너무 과도한 패배주의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얼마든지 정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한 것도 보수에 대해서 한번 힘을 실어준 거예요. 복당해서 당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부산에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당선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힘있게 혁신하면은 이재명 정부에 저렇게 독주하는 거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거라고 봐요. 예. 갑자기 부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의원님 치킨 제명
징계한대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의원님하고 배현진 의원님하고 고동진 의원님이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 만나러 가서 치킨 그거 먹은 걸로 이제 저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인간적으로 한동훈 네. 대표하고 가깝고 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온 그리고 주장해온 그 보수 혁신 재건 이 정신에 동의하고 그 보수 재건이 없이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에요. 예. 근데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해서 그거에 굴한다면 예. 그거는 보수 혁신을 할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생길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 거치고 어떻게 보면 그거와 연동돼 있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거든요. 본인은 어제 이제 부산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언제 천년만년 무소속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쫓겨날 때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이 복당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두르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왜냐하면 쫓아냈기 때문에 쫓아낸 사람들이 알아서 반성하고 잘못됐다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본인한테는 또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지된다면 복당은 절대 불허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의 당권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허한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 16일까지니까 아마 오늘쯤 공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한동훈 복당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거로 봅니다. 지금 보니까 후보가 죄송합니다. 저 정점식 그다음에 김도읍 또 성일종 이 세 명의 의원들 얘기 나오던데. 세 분 다 나오실 것 같고요. 예. 그분들 중에 한동훈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점식 의원도요? 정점식 의원님도 예. 정점식 의원님이 당권파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러면 큰일 납니다. 뒤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이제 정점식 대표를 우리가 다시 우리 의원들의 대표로 내세울 경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정점식 의원도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도 PK예요. 그렇지. 이게 TK면은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되지만 예. PK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 그리고 금도읍 의원님 부산, 예. 정점식 의원님 통영 예. 그렇기 때문에 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당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복당 안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압박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 다 복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예. 한동훈 부산 시민들이 찍어준 거는 복당해서 니네 정권 찾아와라고 시켜준 거지. 예. 그냥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 시켜준 건 아니라고 지금 의원들도 보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복당을 시키라는 게 국민적 명령이라고 아마 의원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아직은 뭐 당선인으로 하랍니다. 언론에서 다 당선인이라고.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예. 선서를 하고 나면 의원 예. 신분이 돼요. 그래요. 오늘 네. 본인이 선서. 아직은 당선인. 선서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당선인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님들의 기본 입장은 무리해서 밀고 들어가진 않겠다. 이런 건 거죠, 지금. 지금 저희가 복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배현진, 김종혁 다 법원에서 깨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당할 방법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순리대로 푸는 게 좋겠다는 게 예. 제 생각이고 한동훈 대표도 생각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가실 겁니까? 저는 특정한 상임위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예.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제가 공소 취소를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로텐도홀에 다 가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구도상. 예. 거대 양당이 그리고 거대 양당이 어떻게 보면 그냥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쓰고 한번 저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구도고 제가 지역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거기서 정말 기적적인 신뢰를 주셨어요. 덕천, 구포, 네. 만덕의 시민들이 그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예. 그리고 또 본회의가 제가 본회의장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2024년 12월 3일 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했던 결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을 시민들께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예.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 예.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배지를 달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오래 걸렸습니다. 배지 타는데. 너는 참 배지 어렵게 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한테.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면서 그때는 80석 얘기 나올 때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충격요법으로 용태를 받아내고 그리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잘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한 석이라도 얻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으로서 비상대책을 위원장을 맡은 제가 그렇게 배지 달라 나가는 것보다 예. 나도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한동훈의 재발견이다 이런 말들이 절치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비는 모습. 민심도 많이 들으셨던 거죠? 예. 찰밥 할머니 기억이 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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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이번에 민심 쫙 들으시면서. 근데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예.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싸워야 될 때 싸우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좀 달리 보시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쩌면 북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저를 한 번 이상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설득드리고 뭐 설명드리고 가르친 적은 없고요. 그분들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뭐 삶에 대한 태도나 예. 그리고 어떤 이 사안을 보는 어떤 이 정확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처음에 이제 출마하실 때 이제 3자 구도이고 보수 후보가 사실 갈라진 거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오히려 이제 민주당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단일화 얘기도 나왔던 건데 결국 박민식 후보가 이제 15% 조금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 후보도 최선을 다했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졌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하정 후보도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설득드리고자 했던 큰 흐름이 북구를 발전시킨다. 예. 그리고 보수를 재건한다. 예.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약판이 바로 이 선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기는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선거가 단순한 지역의 선거를 넘어선 것이 아사히나라든가 뭐 로이터라든가 마이니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별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 한 신문 기자, 일본 신문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걸 한국의 지역의 신문 기사 이렇게까지 쓰냐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 같다. 여기에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시민들도 그걸 나중에 보고 그 어떤 큰 책임감으로 투표를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 재건 얘기하셨는데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실 겁니까? 보수는 이미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의 승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민심이 뭘 원하는지가 분명히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런 거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왜곡해서 말하는 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역시 근데 당권파의 노선으로서 당권파의 노선이 묻었던 선거구들을 보십시오. 다들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아주 정교한 민심으로서 민심이 방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까지 가르쳐 주는데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복당을 이제 다 동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민들께서 제가 해온 노선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는 당권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당 이슈를 너무 정치 정점화해서 이 각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권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욱 대표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평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지난 총선 당시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행에 가까운 일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거의 결과가 나자마자 저는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비상대책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즉각
조건 없이 사퇴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당대표 선거를 몇 달 뒤에 나왔을 때 63%를 공이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예. 시민들과 국민들께,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그 총선 참패 책임이 저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퇴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리더라는 것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유세를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던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고집 세다는 말을 나한테 하는 걸 알고 있다. 예. 예. 왜 하셨어요? 제가 이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파란만장하게 파도가 쳤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저는 제 입장을 바꿔본 적은 없어요. 특히 큰 상황에서 계엄이나 탄핵이나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 약간씩 예. 색깔을 바꿔왔습니다. 저는 그걸 유지해 왔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근데 왜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렇다면 그런 제 어떤 이 지조나 신념을 지키는 거 면을 볼 때 또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부족한 점이 그거 하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점은 이번 선거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보수의 재건을 상징하는 선거고, 여기서 제가 패배했을 경우에 그 보수의 재건이라는 이 절호의 기회가 상당히 미뤄진다. 그러니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엔 저한테 한번 맡겨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국회의원 한동훈 앞으로 어떤 정치 펼치실 겁니까? 저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예. 정치합니다.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할 것이고 보수 재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재건은 보수가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정치이고 유능하고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제가 그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장동혁이 본인의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도 부정선거를 외치며 재선거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어요. 다 시선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됩니다. 바로 장동혁 퇴출. 하지만 가만히 있을 장동혁이 아닙니다. 바로 고성국, 전환길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힘을 빌려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고성국, 전환길은 선관위 앞에서 드러눕고 본인의 채널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 한동훈 의원의 보수 재건. 저 또한 아직 미흡한 채널이지만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는 마음은 그 어느 채널보다 강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독자 100만이 훌쩍 넘는 고성국, 전환길 같은 채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도 꼭 해주세요. 저들과 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